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 날아다니고 있죠. 국내 2차전지 3인방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전부 다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LG화학이 가장 적게 오르는데도 거의 4% 가까이 오르고 있죠. 제가 1년 그래프를 펼쳐봤는데 3월 19일에 23만원이 최저점이었습니다. 지금 66만 7천원이니까 거의 3배 올랐네요. 5개월도 안 돼서 3배가 오른 건데 만약에 저점에 사서 아직까지 들고 있었다면 완전 대박 난 거죠. 지금 시총도 많이 올라서 47조 가까이 되고요. 코스피 5위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가 8.53% 오르고 있는데 뭐 오늘 주인공이죠. 역시 제가 1년 그래프를 펼쳐보니까 3월 19일이 18만원으로 최저점입니다. 얘는 3배까지는 아니고 한 2.5배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역시 시총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31조이고 코스피도 9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8.3% 오르고 있고요. 1년 동안의 최저가가 역시 3월 19일에 55,100원. 그러니까 얘도 거의 3배가 오른 겁니다. 얘는 시총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23위입니다. 시가총액이 13조 2천억 정도 되죠. 자, 결과적으로 5개월 동안에 국내에 상장된 2차전지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거의 5개월 동안 3배가 지금 올랐습니다. 사실 2차전지가 지금 주목받는 게 전기차 배터리 때문이잖아요. 기사를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2025년에는 180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025년에 175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전망치입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전문가들이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전망을 하지는 않겠죠. 자, 어찌됐든 5년 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커진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경유차들은 매연저감 장치를 강제로 지금 달라고 국가에서 명령이 내려왔죠. 아니면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디젤차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 규제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친환경 정책이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더 유도할 것이고요.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2차 전지가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LG화학이 66만 7천원, 삼성 SDI가 45만원, SK이노베이션도 14만원이 넘죠. 그나마 SK이노베이션은 좀 살만한데 사실 2차 전지 하면 LG화학과 삼성 SDI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를 이렇게 비싼 가격 때문에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아마 생각보다 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안으로 2차 전지 관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죠. ETF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주당 가격이 10,000원 초반대입니다, 현재. 자, 혹시 제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 개 모아서 싼 가격에 묶어서 파는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ETF라고 부르고요. 주당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잘게 쪼개서 하나로 모은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타이거 2차 전지 테마가 있고요. 현재 주당 가격이 11,290원입니다. 1년 수익률을 보니까 3월 19일에 역시 최저가였고 4,337원이었죠. 자, 결과적으로 얘도 같은 기간 동안에 3배가 올랐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ETF의 특성상 연 보수료가 있거든요. 얘는 1년에 0.5%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682억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편이죠. 세부 종목을 보니까 LG화학이 11.39%, 삼성 SDI 9.9%, SK이노베이션이 9.01%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합치니까 거의 30% 가까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나머지 기업들도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나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LNF까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상품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인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1년 그래프를 펼쳐놓고 최저가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 3월 19일이었고 4,810원이었습니다. 현재 11,730원이니까 2배 이상 올랐네요. 시가총액은 1,218억으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장점은 역시 저렴한 가격에 2차전지 관련주를 한 번에 쓸어 담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1년마다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0.45% 정도 받고 있죠. 구성 종목을 보니까 약간 다릅니다. LG화학이 23.59%로 비율이 아주 높고요. SK이노베이션이 13.97%, 그리고 삼성 SDI가 13.7%입니다. 포스코케미칼, LNF, 일진머티리얼즈, 자, 나름 유명한 기업들 다 들어가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2차 전지에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LIT라는 ETF인데요. 얘는 주당 가격이 지금 37달러 정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돈으로 45,000원 정도 되는데요. 크게 부담이 없죠. 얘도 제가 1년 그래프를 펼쳐보니까 3월 23일쯤에 18달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보니까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해외 ETF임에도 불구하고 LG화학과 삼성 SDI가 들어가 있습니다. LG화학은 5.6%, 삼성 SDI가 4.48%. 자, 그리고 신기한 건 테슬라가 5.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도 4.3% 들어가 있고요. BYD도 5.7%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이한 걸 발견을 했는데 앨범알이 가장 큰 비중으로 10.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얘는 세계 최대의 리튬 생산업체입니다. 섹터별로 보니까 원자재가 39%를 차지합니다. 얘는 구성이 조금 특이하죠. 그 다음에 소비재가 32.7%, 그 다음에 산업이 28.4%입니다. 자, 컨슈머 서비스와 오일가스는 비중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일단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재료들이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ETF 쪽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와 BMW가 배터리를 직접 만들기 위해서 독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9월 달에 배터리 데이를 개최를 하는데 그날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재 CATL과 함께 개발 중인 100만 마일 배터리인데요. 100만 마일이면 16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만큼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인데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 2차 전지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수명이 너무 길면 교체 시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2차 전지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 있겠죠. 전기차 완성차 업계의 최근 동향을 보면 전기차 배터리를 어떻게든지 본인들이 지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이 한중일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 절감과 공급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사실 테슬라는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배터리를 개발을 해왔습니다. 배터리 관련 업체도 여러 군데 인수를 했죠. 테슬라가 지금 베를린에 기가팩토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생산하는 전기차에는 본인들이 자체 개발한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뚜껑은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BMW도 작년 11월부터 배터리 연구센터를 이미 열었습니다.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요. 2022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터리 셀을 생산하는
파일럿 공장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차 업체에서도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킨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커질 것도 분명하고 미래가 밝은 것도 분명한데, 문제는 이 치열한 경쟁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될지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떤 경쟁 구도가 나올지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